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꽃님이님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닙니다. 꽃님이님의 노후 주거 안정과 자산 관리 방식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집값은 어디서는 오르고 어디서는 가만히 있고 전세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에 집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이런 혼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 40대부터 70대 사이의 분들 그러니까 이미 삶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면 사야 하고 내리면 기다려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처럼 특정 산업과 연결된 지역들이 국지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 삶의 기반이었던 전세 제도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고 월세 중심의 임대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무리한 대출로 인해 노후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단기 수익을 위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꽃님이님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 기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세와 월세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주택자로서 진짜 현실적인 내 집 마련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이야기들 말고 실제 데이터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흐름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 뉴스를 대하는 눈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혹시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에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참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온 분이 계셨습니다. 65살 형부를 둔 분이셨는데 그 형부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몇 년 전 전세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전세 보증금이 내 집보다 낫다. 이자도 없고 목돈도 지킬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바뀌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다행히 보증금은 무사히 받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불안과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58세 강성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몇 해 전 주변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말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셨습니다. 막상 사고 나니 매달 이자와 원금 상환 때문에 생활이 너무 빠듯해지셨고 결국 노후를 위한 연금이나 저축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집 하나를 가졌지만 생활의 여유는 오히려 줄어버린 거죠. 이런 사례들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이나 주변 분위기에 따라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꽃님이님의 주거관리 방식과 자산운용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제가 드릴 단 하나의 실천 제안은 무주택자이시든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꽃님이님의 재무 균형을 점검하게 만드는 내용이 될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함께 고민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인식의 전환 하나가 꽃님이님의 노후 주거 안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구조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정 산업 종사자 중심의 지역 집중 현상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예전과는 분명히 바른 흐름이 느껴지실 겁니다. 서울 전체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방 전체가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지역, 특정 노선, 특정 산업과 연결된 곳들만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이른바 버세권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기업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노선 인근 지역의 주거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특히 성과급과 인센티브가 크게 늘면서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구매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분들이 출퇴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다 보니 셔틀버스 정류장 가까운 곳이라면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고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경기 남부 일부 지역과 서울 동부 일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실제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런 국지적 상승은 전체 시장의 상승 신호가 아닙니다. 특정 산업, 특정 기업, 특정 노선이라는 매우 좁은 조건이 맞아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 격차는 2019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특정 지역 급등 소식을 보고 덜컥 따라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62세 장현수님처럼 친척이 하이닉스 다닌다고 하니까 근처에 집을 사야 하지 않겠냐며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실수요가 있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단순히 주변에서 오른다는 이야기만 듣고 낯선 지역에 투자를 결심하시는 건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 그 가격을 지탱해줄 근거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전세 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몇 해 전 전세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 여파는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빌라 월세 거래 비율이 70%를 넘어선 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고 예전이라면 당연히 전세로 살았을 분들이 이제는 월세를 선택하고 계신 거죠. 보증금을 크게 맡기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심리가 시장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은 전세 비중이 유지되고 있지만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고요. 일부 임차인들은 보증금 자체를 줄이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외에 나머지 자금을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선호 변화가 아니라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변화가 임차인에게도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면 월 수익이 생기지만 보증금을 통해 유지해온 레버리지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목돈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되기도 하고요. 이 흐름이 결국 무주택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재무 상황이 집을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자료에 따르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금리 변화나 경기 침체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과도한 주택대출을 안고 있다면 매달 이자만으로도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소득이 500만 원인 가구라면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이내로 유지되어야 나머지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소득의 20%에서 25%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69세 오정희님은 자녀들의 권유로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셨는데요. 구매 당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인 DSR 40% 한도 안에 드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자와 원금을 갚기 시작하니 매달 빠듯함이
체감으로는 훨씬 크게 느껴지셨다고 하세요.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실제 생활이 편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선을 통과하는 것과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동산 자산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한 전략입니다. 주택 외에도 주식이나 연금, 현금성 자산을 함께 관리해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면 한 번의 충격으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아직 무주택자이신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 매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꽃님이 님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있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거나 잘 몰라서 이 가입을 미루시는데 전세 계약을 하는 순간 이것부터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계약하셨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증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매물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 매물의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시점을 시장 예측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집값이 지금 바닥인지 꼭지점인지는 전문가들도 사실 맞히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매가 실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집에 실제로 오래 살 필요가 생겼을 때 구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꽃내미님이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단기적인 가격 등락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장기 보유가 전제될 때 주택은 비로소 안정적인 자산이 됩니다. 대출 규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얼마까지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금융기관이 허용하는 한도는 어디까지나 제도적 기준이지 꽃니미님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전소득의 20%에서 25% 이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대출만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합니다. 나머지는 청약통장, 연금, 예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분산해 두셔야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자산 구조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금융자산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이나 펀드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10년 뒤에는 확실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에서 특정 지역이 뜬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그 소식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건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 버세권이 뜬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그 정보를 먼저 알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뒤늦게 올라탄 분들이 결국 꼭지점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어떤 지역이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 파도의 앞머리가 지나간 건지도 모른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노후의 작은 집이라도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으로 사는 삶은 계약갱신마다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특히 월세가 오르거나 집주인이 바뀌거나 건물이 팔리면 고령의 분들일수록 이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재무 조건이 갖춰진 시점에 실수요에 맞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노후 안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정보는 넘쳐나지만 매 상황에 딱 맞는 정보는 결국 나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매 소득이 얼마인지, 대출 가능 금액 중 실제로 편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은퇴 후 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종이에 한번 써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게 정리됩니다. 화려한 투자 전략보다 이 한 장의 종이가 꽃님이님의 노후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시장의 양극화와 국지적 상승 현상입니다. 반도체처럼 특정 고소득 산업의 종사자들이 출퇴근 편의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셔틀버스 노선 인근 지역이 국지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시장의 상승 신호로 착각하고 무작정 따라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월세 거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아파트 시장도 서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의 판단 기준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려 하기보다 내 재무 상황이 준비됐을 때, 실수요가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대출 규모는 세전 소득의 20%에서 25% 수준 이내를 지키고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도 함께 키워가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가장 탄탄합니다. 잘못된 접근과 올바른 접근의 차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변에서 특정 지역이 뜬다는 소식에 흔들려 낯선 지역에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것.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없이 비아파트 전세에 큰 돈을 맡기는 것. 이 2가지가 지금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반면 매소득과 지출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상환 가능한 배출 범위 안에서 실수요에 맞는 집을 선택하고 금융자산을 병행해서 관리하는 분들은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꽃님이님께 당장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 3가지를 적어보세요. 지금 매월 소득이 얼마인지, 그 소득의 25%가 얼마인지, 현재 주택 관련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그 기준 안에 있는지입니다. 이 3줄을 쓰고 나면 지금 내 상황이 안전한지 아닌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투자 전략보다 이 한 장의 자기 점검이 꽃님이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가장 와닿으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혹은 지금 본인의 주거 상황에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고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